네, 주식 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큰 변동성 때문에 피로도가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을 앞두고 어제도 크게 급락이 나와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지금 잘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이 5년이나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한 정지우 위원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주 6종목이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같이 체크해 보시죠.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동안 한 달 넘게 최고가 랠리를 이어왔던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돋보이면서 나스닥이 가장 크게 밀렸는데요. 1.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감가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이번 주에도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초반에 무려 8,000선까지 돌파해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에 7,500선도 무너지면서 역대 최대 하루 변동폭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에 1,200선 위에서 출발했지만 목요일 하루 빼고 매일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1,129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시장이 무너져도 2분만 있으면 든든하죠. 5년 연속 대상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이번 주도 같이 정리를 해볼 텐데 드디어 8,000피를 달성해낸 의미 있는 한 주였습니다.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이번 주 좀 주 후반에 너무 좀 드라마틱한 좀 이제 투매가 나와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 이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이제 관련주들이 주 초반에 굉장히 또 강했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초강세 흐름이 전개되다가 주 후반에 이제 갑자기 투매가 나오는 모습이 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3만 원대 강추해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3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냥 뭐 어떤 이슈가 없었다 하더라도 뭐 조정받는 건 정상일 수도 있어요. 6배 올라갔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증시가 투매 나올 때는 뭐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욕구가 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악재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파업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는 파업 이슈도 없었는데 덩달아 그냥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저스템 같은 경우도 주 초반에 뭐 상가 치고 강했죠. 그리고 뭐 6% 떨어지는 거 정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한솔테크닉스 막 상한가 랠리가 나오고 경고 종목 지정됐으니까 좀 밀리는 거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프로2000 같은 경우도 상한가 급등세가 나오다가 주반에 이제 지수 이제 반도체 투매가 나오니까 조정받는 거 정상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왜 이번 주 이제 주 후반에 증시가 이제 투매가 나오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긴 있죠.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한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란 문제에 대해서 호르무즈해협 개방 논의가 좀 있었죠. 미국과 중국이. 그런데 뭔가 실질적인 조치, 뭐 합의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란이 혹시라도 장기전으로 또 다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또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그래서 국채 금리가 원래 4.5% 이상으로 이제까지 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심리적인 저항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왜 4.5%다라고 왜 그게 뚫리면 왜 지수가 급락 나오느냐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제까지 4.5% 마지노선 그리고 또 이제 3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5%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뚫려버리다 보니까 야 이제 혹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막연한 우려감. 이제 물가도 이제 예상치보다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캐비너시가 부임하는데 물가가 좀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못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감도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우리나라가 뭐 5%, 6%, 7% 투매가 더 많이 나왔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거기 기름을 부은 거죠. 삼성전자 이제 파업 이슈가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번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 이제 파업 이슈가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삼성전자 파업하는 이유가 뭐죠? 역시 돈을 조금 더 달라, 성과급 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됐을 때는 노조들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목적 이뤄내기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미 파업을 하게 되면 수십조 원의 피해가 만약에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기업 자체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나서 돈을 더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돈을 더 많이 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파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돈을 더 많이 확보를 이제 할 협상을 해야지. 이미 파업이 잔뜩 진행된 다음에는 돈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해봤자 오히려 그때는 협상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일 전에는 뭔가 파업의 이슈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정부의 이제 긴급 조정 발동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방선거 솔직히 좀 쉽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가뜩이나 노란봉투법도 통과돼서 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 또 몇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정부도 20일 전에는 뭔가 만약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슨 조치라도 취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번에 또 법원 판결도 여기서 막연히 이제 파업을 용인하게 되면 이게 또 국민들, 주주들의 또 반발이 심상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원도 요즘에 탈퇴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협력회사도 어렵고, 그리고 다른 부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메모리 쪽만 이제 성과급을 달라는 관점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노조 탈퇴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인 좀 압박을 좀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20일 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무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등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주식은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악재도 길어야 3일이요, 호재도 길어야 3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 투매가 나왔죠. 아마 이번 주 초반이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예, 이미 어느 정도 미선물 지수가 밀린 상태였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지 않았고요. 소폭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가 자체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로봇주 전성시대가 좀 왔죠. 그래서 로봇주 바닥에 설명드렸던 DKT 벌써 한 200% 올라왔고요. 작년도에 이제 원익홀딩스 로보티지가 1000% 이상 이제 올라왔다고 하면 올해는 저는 지금 로봇 이슈가 왜 부각이 되죠? 예. 삼성전자 때문에 부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을 때 로봇으로 가속화가 이뤄질지도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삼성전자 이제 올해는 관련주들이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드리고 200% 가까이 상승세가 이뤄졌고, 그런데 이 PS 일렉트로닉스도 제가 3,000원대에서 강추해드리고 벌써 200% 가까이 올라오긴 했지만, PS 일렉트로닉스는 AI 기능을 가진 로봇파를 국내 글로벌 이 IT 대형 IT 기업에 납품을 준비한다? 삼성전자일 것 같지 않나요? 예. 구미 공장에 납품을 진행한다? 삼성전자일 것 같지 않나요? 예. 초대호재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쪽에도 AI 서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진짜 올해 의미 있는 1000억 수주를 3개월 동안 했거든요. 1000억 수주. 그런 만큼 AI 로봇팔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왜? 자사주 매입을 최근 들어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역시 호재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 테슬라 제로도 있죠. 현대차량도 협력하고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AI 서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4개 회사랑 긴밀히 협력하고 있죠. 심지어 폭스바겐까지 10년 장기 계약 수주했죠. 무선 충전기. 그런 만큼 저는 로봇 관련주는 올해는 PS 일렉트로닉스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번에 밀리면 마지막으로 저는 땡큐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로봇주 지금 자신 있는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PS 일렉트로닉스라, 그리고 이번 주부터 움직인 두산 로보틱스, 세아 메카닉스,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리벨리온 쪽에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가 리벨리온이었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10배 가까이 올라갔죠. 제가 작년도였나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5,000원대에서 강추해드린 것 같아요. 5만 원까지 올라왔죠. 두 번째로 이제 국민성장 2호 펀드 업스테이지죠. 업스테이지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SK 네트워크스가 이번 주 지수 2매에도 불구하고 급등 랠리가 나왔죠. 이미 자사주 2천만 주 가까이 소각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대표이사까지 장내 매수했기 때문에 아마 SK 네트워크스는 하반기 업스테이지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약 5조 원의 가치가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때쯤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요?
아직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의 패권을 누가 가져갈까요? AI 패권 가져간 국가가 미래의 패권을 가져갈까요? 예. AI, 에너지 없이는 못 돌리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이 태양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역시 태양광 관련주 하면 주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주성은 AI 반도체, 태양광, 에너지와 반도체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EUV 노광 장비보다 이 ALD 증착 장비가 훨씬 더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번의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계엄했을 때 증시 출렁거리고 큰 기회 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예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출렁거리고 또 큰 기회가 왔고 이번에 이란 문제나 그리고 이런 이제 금리 이슈 때문에 출렁거릴 때는 역시 하반기 캐비넛 씨가 오고 나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중요한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좋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제가 또 설명드리는 기업들 잘 참고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많이 밀려서 걱정되시겠지만 오히려 좋은 기업들 저가 매수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얘기 나눠볼 텐데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네요. 네. 어떤 쪽을 집중해 볼까요? 예, 일단 캐비넛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시장은 이제 온통 관심이 캐비넛에 쏠릴 거예요. 예.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힘든 시기에 부임을 하긴 합니다. 제가 캐비넛이라 그래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답이 안 나오네. 예. 이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대신 캐비넛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말을 갑자기 막 바꾸기에는 캐비넛이는 트럼프는 아니잖아요. 말을 밥 먹듯이 바꾸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를 통해서 생산성 확대를 통해서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경제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려할 만큼의 뭐 7, 8%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2, 3% 수준에서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은 이란 전쟁을 빨리 조기 종전을 5월 달이든 특히 6월 달에 FOMC 전에 빨리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8월 달에는 아마 가을철쯤에 9월 달쯤에는 다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시 또 이제 2차 회담을 한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거든요. 왕이 외교부 부장이 또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미국 11월 중간 선거 전에 이란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문제를 종전은 일단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6월 달에 FOMC 이제 캐비넛이 할 얘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첫 부임을 하고 나서 바로 금리 인하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인상 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압박도 있을 수도 있고 인상 쪽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연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뜨는 모습. 아마 올해 여름철 되기 전에는 미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만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 올해 썸머랠리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2분기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아마 삼성전자 파업 이슈 마무리되기 전 이번 주 초반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AI는 끝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아직 미국 중간선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번 조로의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역시 한 가지 더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잘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캐비넛이가 주장하는 게 AI 생산성 로봇이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반도체와 로봇, 에너지 섹터 잘 주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로봇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주식 싹쓸이 금일도 로봇 관련주들을 좀 준비해왔는데요. 이 파업 이슈에 따라서 지금 로봇 도입이 이제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핵심 수혜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도 로봇이 가장 큰 상승 랠리가 나왔죠. 올해도 또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간 것보다도 올해는 또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현대차 관련 로봇주들이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 로봇 이슈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크게 뜨지 않은 두산 로보틱스 이쪽이 또 주목받지 않을까?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협동 로봇 1위 업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로봇 관련주를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서진 시스템 로봇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죠.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쭉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 아직도 뭐 상투 신호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해서 오히려 투자하는데 더 돈을 쓰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3자 배정 유상증자도 투자 유치를 했죠. 배터리셀, 대형 배터리셀 말고는 제조업에 모든 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이런 게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슈퍼개미 지금 슈퍼개미가 지분 투자를 한 900억에서 예전에 1000억 가까이 지분 투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 더 투자했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바닥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예. 보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 지금 아직 상투 신호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3박자를 갖춰야 돼요. 예. 바닥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매출이 폭증하고 그리고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핵심 기술, 남들은 하지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죠? AI죠. 예. 그리고 공명정주가 모든 걸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서진쌤 같은 경우가 역시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설명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동성이 위에 너무 크니까. 근데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려울까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투매나도 이 기업은 플러스권인데 그냥 밖에서 나가서 룰루랄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떨어져봤자 본전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바닥을 찾는 일이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차트상 꼭대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열권이 아닌 것 같아요.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잖아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그죠? 이제 여기서 장기 편선 뚫고 지지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번 주부터 터닝했죠. 이제 종고점 돌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번 주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삼성전자 이 파업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로봇이 굉장히 가속화 되지 않을까. 파업을 하든 안 하든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국내. 이제 굉장히 좀 우려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파업 이슈가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나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 이제 동료라고 할 수도 있죠. 다른 이제 DX 부분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 기기 판매하는 이런 부서들은 일단 성과급이 또 얘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히 빨리 마무리돼 가지고 좋은 방향 쪽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협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협동. 혼자만이 아니고 협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기업은 뭐예요? 협동 로봇의 국내 1위 업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두산 로보틱스 이제 앞으로 공장에 들어갈 협동 로봇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는데 6월 달에 공장이 완공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 하나의 지금 이제 또 이제 로봇 대형주를 꼽으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있지만 이미 로보티즈, LG가 투자한 로보티즈, 삼성이 지분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과일권까지 많이 갔거든요. 한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2의 로보티즈로는 두산 로보틱스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아 메카닉스. 그러면 세아 메카닉스는 뭐 하는 기업이죠? 두산 로보틱스의 깐부죠. 세계 최초로 AI 지금 자동화 솔루션을 세아 메카닉스랑 두산 로보틱스랑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강추해드렸죠. 700에서 돌파, 싹쓸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강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또 강추해드리고 싶은데요.
지수 투매도 버텼잖아요. 올선 회복되고. 예, 두산 로보틱스랑 같이 연내 이 자동화 솔루션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죠. 아마 인력이 100명이 투입될 거를 한 80명을 아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만큼 이제 로봇이 많은 일을 대체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꾸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억지로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예. 자연도 순리에 따라가는 거고요. 예. 산업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예. 순리를 거스르는 순간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대항해 시대 때 뭐 유럽이 막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또 이제 개척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죠. 예. 순리를 거슬렀죠. 예. 근데 그 안에서만 대운하를 건설해서 무역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굉장히 무섭죠. 지금 이제 1대1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뻗어나가려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중국이 굉장히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협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협동 로봇 1위 업체 두산 로보틱스랑 세안 메카닉스 같은 경우가 깜불하는 거. 이제 밀집국만에서 최대 주주가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ESS 배터리부터 해서 다양하게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그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 같아요. LG엔솔의 지금 대형 ESS 배터리 부품 대규모 수주했기 때문에 거기 방산 쪽에 이제 사업도 확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M&A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세안 메카닉스도 로봇 쪽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저점 지지권으로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PS 일렉트로닉스.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 8월 4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죠. 8월 4일과 8월 6일. 올해 대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시점이에요. 작년도. 근데 작년도 이걸로 대상을 타지 못했고요. 로보티지랑 원익홀딩스로 대상을 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이 종목으로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대상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벌써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PS 일렉트로닉스는 장점이 거의 로봇, AI 서버, 자율주행, 반도체 장비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을 또 공격적으로 6,000원대까지 하고 나서 뛰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증시가 투매 나올 때 또 본다라고 하면 지수가 그럼 이런 기업들을 저는 아닌 말로 조금 추격 매수 물려도 이런 기업을 보고 싶어요. 재료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부품을 테슬라에 퀄컴 브로드컴을 제끼고 독점 공급하는 상태에서 이제 현대차랑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AI 기능을 가진 로봇파를 글로벌 대형 IT 기업에 납품을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납품을 준비한다.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 납품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한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스크 같은 경우는 로봇팔이 가장 만들기도 어렵고 공급망 확보도 어렵다. 이 기업이 만들고 공급망 확보, 베트남 공장도 증설해서 확보하게 되면 만들어주고 기술 확보한 상태에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대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PS 일렉트로닉스는 앞으로 상당히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로봇 탑픽 1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받으면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LG전자, 매수가는 25만 3,50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이 또 추가적으로 어제 들어갔는데 너무 고점인가요? 라고 멘트까지 남겨주셨네요. 지금 아주 주가가 최고가를 달리고 있을 때 고점에서 따라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좀 시세가 좋았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좀 아쉬운 게 바닥이면 좋을 텐데 LG전자 일단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인가요? 라는 걱정을 하시잖아요. 주식은 매수를 할 때 고점인가요? 라는 생각을 갖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고점이지 않을까? 좀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불안한데 이 생각을 갖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721선 주식 싹쓸이
빨간색. 예. 제가 이제 차트 설정을 720에서 3년 동안 이동평균선을 빨갛게 설정을 굵게 해놨거든요. 예.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그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예. 위에 올라가면서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더 간다 하더라도 그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10만 원대 있을 때는 또 심지어 저평가돼 있어요. 퍼도 낮고, 예. 그때는 저평가. 예. 그런데 지금은 퍼가 높잖아요. 예. 실적 대비 이미 고평가가 좀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전장 부품 사업이라든지 엔비디아 쪽의 냉각 공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망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위치 과일권에서는 부담권에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권 이 라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0만 원대 부근에서 지지권으로 보시고 그리고 26만 원대 단기 저항권이죠. 거기서부터 밀렸죠. 그래도 좀 강하긴 했는데 대신 못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고점 뚫어버리면 뭐 30만 원 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약간 이제 과일권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권이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20만 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더 오를 종목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전화 상담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연결되셨고요. 오, 저희가 미리 받은 정보가 있어서 빠르게 또 도와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님이 SK 이노베이션 말씀을 주셨고요. 매수가는 14만 8천 원, 비중 20%라고 미리 정보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보니까 네. 지금 차트가 좀 바닥권 같아요. 예,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전망인 것 같거든요. 예, SK 이노베이션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또 되는 것 같은데 잠시 기다려 볼까요? 예.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예, 혹시 다트전자공시 보시나요? 혹시 다트전자공시 아시나요? 예. 모르시죠? 예. 네네. 제가 지금 5년째 주식 싹쓸이 방송을 좀 하는 것 같은데 5년째인가요? 네. 꽤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그만큼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다트전자공시를 알고 있다라고 한 분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0.01001% 정도 아신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이라도 다트전자공시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최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지금 매도를 한다든지 무슨 신규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보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대신 저는 지금 배터리 쪽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ESS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AI가 모든 지금 이 산업혁명을 좀 어떻게 보면 이뤄내고 있거든요. AI를 이뤄내기 위해선 반도체도 필요하고요.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필요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안 필요한 게 없어요. 뭐 광통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통신도 발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잘하는 게 뭐예요? 지금 AI를 잘하나요? 아직은 AI는 미국이 잘하죠. 그런데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잖아요. 중국은 공장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AI만 중국이 확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도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ESS, 로봇, 뭐 전기차, 배터리가 필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을 하잖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기 직전이거든요. 밀집 국면이죠. 지금 실적 급증하려고 하죠.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차트 720선 부근에 있죠. 대신 지금 배터리 쪽에는 삼성 SK, LG 엔솔이 좀 더 주력 회사이긴 해요.
좀 잘 나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SK이노베이션도 앞으로 뭐 전망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잖아요. SK그룹도 지금 배터리 쪽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격 매도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더 떨어질까 조금 더 올라갈까 바닥을 논하는 위치지 아까 LG전자처럼 더 갈까를 논하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LG전자랑 SK이노베이션 비교했을 때 이게 지금 당장은 더 못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건 아직 중장기 바닥권이니까. 단기 저항권은 15만 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만 원대 초반대 이 라인대를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망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를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카카오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6만 원에 15%입니다. 아, 6만 원에 15%. 네. 지금 정보 유출 때문에 5만 원대로 밀려서 걱정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위원님, 네. 네,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제가 카카오페이는 솔직히 지금 즉석으로 해가지고 제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지금 최근 들어 좀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트전자 공시 혹시 보시나요? 예, 아니, 엊그저께 뉴스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네. 내가 지금 주식이 쭉쭉 빠지고 해서 예, 그걸 못 봤거든요. 못 보셨어요? 주식은 네. 뉴스를 먼저 보기보다는 저는 항상 어떤 주식을 딱 먼저 접했을 때 뉴스부터 보지 않고요. 다트전자 공시부터 먼저 봐요. 그래야지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혹시 자사주 네. 매입 한 부분이 있나요? 혹시 예전에 보셨으면? 잘 모르시죠? 예, 잘 몰라요. 그거를 보셔야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이 지금 계속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잘못하면. 네. 길을 모르니까 계속 물론 뭐 표지판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자사주 매입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회사잖아요. 요즘에 이제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또 관련 사업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네. 이제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케빈 허씨가 국채 매입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국채 매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신할 수 있는, 연준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회사 말고는 이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금융주들,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추격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 관점이 좀 나아 보이는데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전 저점 47,0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시고 단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73,000원대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6만 원대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아닌데 720선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대신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봐야죠. 43,000원. 싹쓸이 기법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지금 차트를 길게 띄워놓고 보면 요 라인대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4만 원대. 이 빨간색 보이시죠? 길게 차트 설정을 해놓고 이 라인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10만 원대까지 도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6만 원대도 바로 위긴 하지만 저 720선 빨간색 꼭 설정해두고 다트전자 공시고 보시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그냥 놔놓고 꾸준히 보면 괜찮다고요? 주식은 미리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앞으로 발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다 보면 가능성은 높으니까 좀 하반기까지 지켜보되 만약에 돌발적으로 내일 당장이라도 글로벌 증시가 금융위기가 터졌다. 하반기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4만 원대 깨지면 손절해야지. 손절했다가 다시 산다든지 해야지. 왜? 이전 저점이 깨지면 항상 주식은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축소라도 해야 되고 그게 매매 패턴을 잘 짜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응원하겠습니다. 중요한 가격 지지선 잘 체크해 보세요. 네, 이제 위원님의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프로이천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을 소개하셨고 월요일에 바로 26% 가까이 폭등 나왔고 수요일에 신고가를 찍기도 했죠. 어제의 눌림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수가 워낙 투매가 나와서 솔직히 이제 프로이천이 급등했다가 떨어졌는데 이것만 떨어진 건 아니었고요. 그냥 금요일날 모든 주식들을 투매를 다 던져버렸어요. 좀 이런 거 사고 싶은데요. 왜냐면 이제 하반기 애플하고 신사업 협력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랑
비메모리 프로브 카드 반도체 쪽에 협력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20억 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저는 뭐 차트 지금 보기보다는 이런 거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싶어요. 하반기 애플 재료도 있지, 삼성전자 재료도 있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재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는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만큼 프로이천도 단기 등락 감소하고 오히려 이번 주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쪽으로 가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정PS, PS 일렉트로닉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승률이 정말 크게 늘어났죠. 세 자릿수 돌파하면서 무려 한 달 만에 121% 상승률입니다. 어제 고점에서 차익 매물 나왔는데 그래도 오히려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했네요. 네, 일단 PS 일렉트로닉스는 지금 제가 로봇주 올해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작년도에 원익홀딩스가 있었다고 하면 올해는 진짜 PS 일렉트로닉스가 한번 예사롭지 않다. 자사주 매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6,000원대까지. 그리고 AI 서버 1,000억 수주 잭팟 터뜨렸거든요. 3개월간에 1,000억 수주니까 말 그대로 잭팟이에요. 실적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상반기부터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차에 신차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거든요. 요즘에 소카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지금 이제 대여하는데 399만 원 한 달에 받죠. 네.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기 수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깐부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전자 플러스 현대차랑도 납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와 삼성전자 일로 추정되는데요. 반도체 장비까지도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8 이게 핵심이죠. AI 기능을 가진 로봇8 삼성전자, 현대차, 테슬라는 로봇 사업을 다 하잖아요. AI 기능을 가진 로봇8을 이 3사에 만약에 다 공급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 다른 지금 로봇 회사, 로봇8 관련주들 이길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종목은 올해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로보티제 반드시 도전하면서 이번 기회도 만약에 조정 지수가 받을 땐 저는 이런 기업을 계속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싶어요. 저는 3,000원대에서 발굴했지만 끝까지 이 기업을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네트워크스. 이번 주에 상한가 갔죠. 목요일에 상한가. 어제도 폭락장에서 오히려 25%나 폭등을 하면서 65%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 이제 정네트로 불러야겠네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차트를 제가 잘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 차트는 길이긴 해요. 하지만 주식의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인생도 중요한 게 겉모습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면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보면 SK네트워크스 2천만 주 자사주 소각했잖아요. 대표이사 장내면서 했잖아요. 그럼 일단 방향은 위쪽이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워낙 강하죠. 업스테이지 하반기 상장 이슈 제로 나올 때까지 그때 피날레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를 보는 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어서 TMC도 보겠습니다. 바닥 첫 상한가에 소개를 해주셨고 그때가 12,000원대였는데 이번 주에 25,750원 찍으면서 벌써 134%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어제 또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좀 눌렸네요. 네, 지금 일단 TMC도 제가 오늘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드릴 예정이라서 일단 133% 축하드리고요. TMC는 제가 제2의 주성 엔지니어로 꼽는 거의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동위원소 생산 기술을 확보하다 보니까요. 글로벌 이제 국가와 이제 기업들이 이 동위원소에 따라서 초격차 경쟁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에도 공급을 생산을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수혜주까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까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스템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번 주 상한가를 갔는데 수요일에 상한가 그리고 고점을 높이면서 한 달 만에 86% 가까운 상승률 나왔습니다. 정스템도 이번 주 시세 좋았네요. 예, 저스템이 목표 주가가 27,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됐어요. 증권사 리포트. 와, 저스템 어마어마하죠. 바닥권에서. 제가 3, 4,000원대에서 강조해드린 거예요. 예. 근데 27,000원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옛날에 펜트론 느낌이 나요. 제가 펜트론 4,000원대에 강조해드렸거든요. 4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10억, 6억, 20억 뭐 대량 매수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트전자공시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차트 안 보겠습니다. 저스템은 지금
2, 3만 원대까지도 계속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격이 한 단계 레벨업이 나왔는데 월요일부터 27% 급등을 했고 어제도 장중에 신고가를 찍으면서 상승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벌써 어마어마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또 낙폭이 좀 크네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에너지와 반도체 투트럭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을까요? 세계 최초 기술을 갖고 특허만 3,000개를 갖고 있는 와 어마어마하죠. 그냥 R&D를 뭐 조 단위로 투자하는 이렇게 누적적으로 그런 기업이 쉽지가 않아요. 세계 최초로 이 ALG 원자층 성장 장비를 개발해서 올해 글로벌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태양광 업체도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에너지와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AI를 이뤄낼 수 없고 반도체가 없으면 AI를 이뤄낼 수 없죠. 그런데 전 세계 최초예요. EUV 노광 장비가 중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EUV 노광 장비가 없이도 앞으로 반도체 초미세 공정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대표사가 대놓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 만큼 앞으로 2나노 300단 낸드 시대가 왔을 때 3D DRAM 시대가 왔을 때는 노광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 ALD 증착 장비가 쌓는 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와요. 거기다가 실리콘 없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영원하다. 그거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에 도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주성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대표사는 시가총액 400조 얘기를 꺼낸 만큼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상을 계속 올해도 대상, 내년도도 대상 계속 이 주성으로 노려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올해도 6년 연속 대상을 도전할 만한 종목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오늘의 유망주 6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걸까요? 예, 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더 많은 종목을 준비해왔어요. 역시 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기회를 노려야 되거든요. 너무 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몸을 사려야 될 수도 있고요. 과일권에 쭉쭉쭉 묻지마식으로 올라갈 때. 그래서 이번 조정은 사실상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를 먼저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6월 달에 이제 신공장이 완공이 임박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협동 로봇을 많이 생산해서 다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현대차 공장 막 뿌려줘서 로봇이 막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로봇주 사신 분들은 로봇이 많이 일하는 게 좋잖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꼭 이게 로봇 때문에 뭐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시대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봇이 어차피 대체할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후진국 될 텐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역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아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제2로보티즈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대기업 중에서 또 국내 유일한 또 핵심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 5일선 근접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역시 또 큰 상승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세아 메카닉스.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깐부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AI 지금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연내 상용화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로봇 부품도 심지어 납품도 준비하고 있고요. 방산 쪽에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M&A까지도 그런 만큼 ESS 배터리 부품을 핵심 부품을 LG엔솔 북미양 유럽향 다 수주했죠. 그래서 전장 쪽에 디스플레이 모듈 부품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 메카닉스도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배주주가 4,000원대에서 3,000원대에서 매집이 끝났죠. 방향은 위인 것 같아요. 지수 투매도 급등했죠. 별로 이번 주 지수 투매 나와도 겁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새 메카닉스도 조만간 주 중반 이후에 한번 상한가를 노려보는 전략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로봇주 강세 흐름 이용해서 세아 메카닉스까지도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S2W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네. 대표이사가 제가 강추해 드렸는데 대표이사가 이제 10억, 20억, 30억, 40억, 수십억, 수백억 산 기업 중에서 못 간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갔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저스템이 있고요. 주성도 있고요. 그리고 펨트론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S2W가 40억 매집이 끝났어요. 40억 이상 샀어요. 세계 1위 노트북, 메인보드 1위 업체 에이수스에
이 회사에 AI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K사를 국정원에도 공급해요. 그럼 사실상 청와대 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청와대 쪽에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국정원, 전 세계 국제 형사기구인 인터폴 쪽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국내외 대기업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그리스 정부기관부터 해서 유럽까지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회사가 40억 매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번 주 임원이 지분을 늘립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기업 설명회 한다라고 했지. 자신감이 있구나. 그래서 이 기업은 2만 원대 초중반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최소 4만 원대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만 원 초중반대에서 매수기에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2W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소개해 주세요, 위원님. 예, 원택이라는 기업인데요. 울세라라고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업은 또 이제 올리지오라고 해서 울세라랑 비슷한 그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국산.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해외산 말고 국산을 이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산도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거기에 탈모 치료 의료기기까지도 지금 이제 상용화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저 이제 이 의료기기 한번 맞으러 가려고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많은 탈모인들이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원택이 한국 대표하는 메디컬 회사인데 대표사 10억 샀어요.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만 120억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750억 지금 신사업 이제 확대를 위해서 이제 B2C 사업까지 확대한다고 하죠. 그리고 B2C 사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택 같은 경우가 앞으로 제2의 LNC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7,000원대 중후반대가 이제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적극 저가 매수기에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완벽해요. 제2의 LNC 바이오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처럼 완벽한 기업 원택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PS 일렉트로닉스를 설명 들어보려고요. 근데 잠깐 전에 제가 원택 설명드렸잖아요. 매출 총 이익률이 71%예요. 엔비디아급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S 일렉트로닉스 차트를 차트는 안 볼게요. 제2의 원익홀딩스에 제가 도전하겠다라고 설명드린 기업인데 지금 오늘 로봇 관련주가 일단 절반을 차지해요. 그죠? 두산 로보틱스, 세아 메카닉스,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 왜 그럴까요? 케빈 어시가 오잖아요. 근데 케빈 어시는 AI 생산성을 높인다 이 얘기를 하는 분인데 AI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까? 로봇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PS 일렉트로닉스는 로봇 다 해요. 반도체부터 해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볼 필요도 없는 종목이라고 소개하셨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TMC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TMC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이후 상한가를 노려보려고. 그냥 이 동위원소가 앞으로 글로벌 국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사 샀죠. 그리고 최대주가 샀죠. 자사주 매입. 센터장 샀죠. 삼성 지분 들고 있죠. 핵심주로 해서 이번 주 수요일 이후 상한가를 노리면서 앞으로 차세대 양자 컴퓨터 핵심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상한가 2종목이나 나왔는데 다음 주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지는데요.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MTNW에서 지금 5년 동안 대상을 달성을 했는데요.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이라는 게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6년 동안 올해 대상을 타게 되면 대상 경험이 엄청나게 많죠. 뭔가 있지 않을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계좌,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5년 연속 대상의 주인공 정지우 위원의 공개 방송 잠시 후 9시에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